자,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시장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죠. 지금 지정학적 문제,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전쟁 문제, 그것도 이제 아직 매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측에서는 또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 이란을 공격한다면 미국도 함께 가세를 하겠다, 그런 또 으름장을 놓고 있죠. 또 이란 측에서도 쉽사리 굴복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런 지정학적 문제에서도 불안불안해 하고 있지만 또 미국 금리 문제가 또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에 대한 이제 또 두려움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또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상당히 지금 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진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조만간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문제도 이제 가닥을 잡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경제를 또 부흥시키기 위해서 미국 FED에서 금리 인하하는 방향, 돈을 좀 풀어가지고 그동안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잠시나마 경제가 피폐해졌던 점들, 그런 것들을 돈을 풀어가지고 또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고 투자 시장에는 또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봐서는 안 돼요. 시장에서 나오는 불안불안한 이야기들, 그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게 되면 투자할 수가 없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야 여러분,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는데,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자, 지금 리플렉스RP를 보시면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그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쭉 하락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조정을 거치고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세계 지정학적 이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또 금리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횡보를 장기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횡보의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시장이 재반등을 할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리플렉스RP가 지금 아주 차트가 멋진 모습이에요. 시장 대장 코인 비트코인을 한번 보시면 말이죠, 비트코인은 지금 리플과는 살짝 또 좀 결이 다르죠. 자, 이렇게 쭉 하락을 한 상태에서 리플렉스RP는 계속해서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비트코인은 나름 좀 잘 올랐어요, 어느 정도. 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 여력은 비트코인보다도 리플렉스RP가 앞으로 이제 2차 상승이 일어날 때 상승 여력은 리플렉스RP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항상 그런 그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많이 올랐으면 상승 탄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남들은 오를 때 리플렉스RP처럼 이렇게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바닥을 헤맸으면 나중에 2차 상승이 일어날 때 그만큼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고리 깊고 고리 깊으면 산이 높은 법이죠. 자, 그런 것들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에는 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위험자산 공포 확산, 거래량 급감한 업비트, 코인 시장이 흔들, 이런 제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 좋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있고 또 금리 문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위험자산 하면은 뭐냐면 주식이나 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식보다도 더 위험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암호화폐이죠. 왜냐면 주식은 이 세상에 태어난 지가 수백 년이 됐죠. 그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주식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친숙하지요. 자, 그런데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면에 나온 지가 불과 7,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보다도 훨씬 더 큰 위험 자산인 거예요, 전 세계인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자, 업비트는 한국의 가장 큰 그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자, 업비트의 거래량이 급감을 해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 흔들한다 이런 얘긴데요. 자, 업비트의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최근에 50%가량 줄기도 하고, 또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지금 80% 가까이 지금 줄어드는 상태예요. 업비트의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그런 것들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수입도 업비트가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이유가 거래량이 줄어들으니까 당연히 수익도 줄어들죠. 거래량이 올라야 업비트는 또 거래 수수료 이런 것들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익이 줄고 그랬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시장은 또 살아날 때 한순간에 살아나요, 여러분. 시장이 언제 살아난다 이런 것들을 그 텀을 두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함께 따라올 수 있게끔 시장에 살아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아나면 누구나 다 따라와서 뭐 투자로 수익을 낸다는 얘기인데 모두가 수익을 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승자 소수의 법칙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승자는 항상 소수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소수들이 큰 수익을 챙겨가는 것이지, 승자가 다수면 뭐 그 각자에게, 그 다수에게 돌아오는 수익의 몫이 얼마나 되겠어요. 승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그 승자들에게 돌아오는 그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승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 수익을 낸 사람들이 별 먹잘 것 없이 수익을 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승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께서는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말이죠, 시장 분위기를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가는 방향으로 함께 따라가서 투자를 하면 투자로 결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려고 뭐 시장에서 뭐 정말 어떤 게 좋다 해가지고 이제는 안심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흘러나와야 그때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투자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이 돈을 놓고 경쟁을 하는 곳이에요. 시장에서 누구나 다들 뭐 안심하는 이야기 듣고 다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투자를 하면 여러분 수익을 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적군이 던져주는 미끼를 그때마다 덥석덥석 물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투자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이 전 세계에서 이 투자의 시장에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의 시장에서 전 세계인의 돈을 다 쓸어가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제 전 세계의 메이저들이에요. 그에 대한 얘기 제가 전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주식이나 코인 시장은 말이죠, 전 세계의 메이저들이 또 그 분야의 다른 메이저들과 함께 결탁해 해가지고 시장을 이끌어 나가요.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 마지막 일격을 가해서 더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 다 팔아치우고 나면 자기들은 미리 매수해 놓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쭉쭉 또 좋은 소식들 점점 내보내기 시작해서 쭉쭉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오르고 하면 사람들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뭐 살까 말까 하고 있을 때 이번엔 자신들은 싹 다 팔아버린 다음에 엄청나게 좋은 소식을 또 내보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오른 가격에서 사람들이 덥석 물고 사는 거예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왜냐? 그들은 뭐 시장에서 그거 안 사면 다 큰일 날 것처럼 다 좋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지 않거든요. 너도나도 다 살 수 있으니까 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생각이 없는 것이죠. 개념이 없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놓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까먹고 그렇게 투자를 해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투자로 수익 못 내고 밤낮 당하고 또 당하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시장이 불안불안하고 뭐 그럴 때는, 그리고 엄청나게 다시 한번 큰 불안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매도 타임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매수 타임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런 이야기 나올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 위험하다, 거래량이 급감했다, 뭐 코인 시장이 흔들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올 때 사람들 점점 팔아치우고 있죠, 더욱더. 자, 바로 그런 때 이제 매수하거나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시장이 엄청 좋다고 할 때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꼭대기에서 사게 돼요, 그때. 시장에서 다들 좋다고 할 때. 항상 반대로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자, 암호화폐 위기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탈리아 은행이 뭐 리플렉스 화폐에 베팅을 한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제목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 말이죠. 지금 뭐 암호화폐 뭐 위험자산의 시장에 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자, 세계 정세도 지금 좋지 않고, 자, 금리 문제도 불안하고, 세계 뭐 경기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불안감도 크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대형 은행이 리플렉스 화폐 베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플렉스 화폐 베팅한 것이 무슨 뭐 은행이 고객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고객에게 수익을 주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고객 돈과는 별개로 이탈리아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은행의 돈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은행이 수익을 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객 돈으로 하는 것이야 뭐 늘상 하듯이 또 뭐 여기에도 투자하고 저기에도 투자하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은행 돈으로 은행이 직접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수익을 내려고 투자했다는 얘기는 결이 틀리죠. 리플렉스 화폐를 상당히 좋게 봤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탈리아의 이런 메이저급 은행들이 은행 자체의 수익을 위해 가지고 리플렉스 화폐에 투자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 세계 은행들이 함께 따라서 리플렉스 화폐를 매수하고 그렇게 하는데 더욱더 큰 동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탈리아 은행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은행 중에도 지금 리플렉스 화폐를 놓고 계속해서 이제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은행들이 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뭐 리플렉스 화폐에 투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리플렉스 화폐의 실용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은행에서는 말이죠. 그동안 국제 송금할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제 송금할 때 말이죠. 영업일 기준으로만 며칠 걸려요, 여러분. 국제 송금할 때 어디서 뭐 돈을 내가 보낼 때도 그렇고 어디서 돈이 올 때, 해외에서 돈이 올 때 주로 영업일 기준으로 3일에서 5일 걸리죠. 그리고 또 뭐 그거 확인해야 되고 또 수수료는 또 얼마나 비쌉니까? 자, 이런 전통 시스템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플렉스 화폐로 송금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이제 이런 걸 봤어요. 전 세계 은행들이 이거 굉장히 빠르겠구나. 이 암호화폐 시대에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국제 송금을 할 수 있는 코인은 무엇일까? 그러면 딱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리플렉스 화폐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도 있고 또 리플렉스 화폐를 발행한 회사가 아주 세계적으로 튼튼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속도도 엄청나게 눈 깜짝할 사이에 가고 불과 몇 초 안 걸려요. 거의 실시간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송금 수수료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은행들이 이걸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앞으로 은행들이 이 리플렉스 화폐로 송금하는 것을 채택을 하지 않으면 은행들의 경쟁에서 밀려버리죠. 자,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 은행에서는 바로 그런 것을 예리하게 본 거예요. 이런 것을 예리하게 본 은행들이 지금 이탈리아 은행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 중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많은 전 세계 은행들이 리플렉스 화폐의 진가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면 그 은행들마다 이제 리플렉스 화폐 확보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전 세계 은행들이 리플렉스 화폐를 매수하려고 확보 경쟁이 일어나면 리플렉스 화폐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엄청난 상승을 할 그런 바탕을 리플렉스 화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호화폐 중에서는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전망이 밝은 코인이 바로 이 리플렉스 화폐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분위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차분하고 지혜롭게 투자하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2차 상승장에서 그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